우리 애가 키가 작아서 주사 좀 맞춰야겠어요. 우리 어머니가 요즘에 갱년기가 오셔서 너무 공격적으로 변하셨어. 왜 이렇게 밤에 잠이 안 오지? 우리 아빠 머리숱 어떻게 하지? 이거 수채구멍 다 막히겠는데. 요 세 가지 상황을 아우르는 한 가지 물질이 있대요. 최대 공약수는 바로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아이에게 성장주사 맞추고 갱년기에 호르몬 치료한다. 이거 돈 좀 들어갈 것 같죠? 그래서 오늘은 큰돈 들이기 전에 평소에 미리미리 호르몬 관리해서 건강하고 젊어지는 방법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일명 호르몬 테크놀로지 호테크 홍보에 앞장서고 계신 강남 세브란스 병원 내분비 당뇨병 센터 안철우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이 호르몬 이야기한다고 하니까 지금 일렬에서 팬들이 직관하겠다고 다 와 계시는데 비니님이 안 교수님 제가 강연 2년 전에 들었는데요. 진짜 재밌었어요. 모시기 힘든데 목돈 연구소 짱 해주셨거든요. 근데 호르몬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합니다만 네. 호르몬이 대체 뭐예요? 그 호르몬이 이제 불러일으킨다는 그리스어에서 나온 건데요. 불러일으킨다. 불러일으킨다. 그래서 우리 몸에 이제 생체 정보를 전달하는 화학 물질이거든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호르몬도 있고 비타민도 있는데 호르몬은 내가 만들어내는 거고요. 비타민은 내가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먹는 거거든요. 거기서 저는 호르몬의 위대함이 있다고 보는데요.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걸 먹느냐에 따라서 내 호르몬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호르몬 제조 공장이 우리 그 몸속에 실제로 맞습니다. 들어있군요. 네네. 그러면 호르몬이라는 게 몇 개나 되고 어떤 기능을 하는 거예요? 몇 개 정도 있을 것 같습니까? 호르몬이 네. 제가 뭐 잘 모릅니다만 네. 설 앞두고 그러니까 넉넉하게 써서 네. 그래도 한 700~800개는 되지 않을까 조금 싶은데. 더 쓰시죠. 조금 더 쓸까요? 네. 그러니까 묻고 더블로 해서 한 1000개 될까요 그럼? 4,000개 정도 있습니다. 4000개요 몸속에? 네. 우와. 그러면 이 4000개의 호르몬은 어떤 기능을 하게 돼요? 각자 기능이 다 틀릴 수도 있고요. 어떤 공통의 현상을 또 여러 가지 호르몬이 또 관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호르몬은 반대의 또 호르몬도 있어서 그걸 갖다가 우리가 기량작용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혈당이라는 것도 네. 8가지 호르몬들이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거고요. 혈당을 8가지 호르몬이 이렇게 복합돼서 칵테일처럼 작용하는 그렇죠. 거예요? 그 사랑이란 감정도요. 4가지 정도 호르몬이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란 감정이 호르몬의 장난이군요. 그래서 4가지 네. 정도의 물감으로 그려낸 수채화가 바로 사랑이다 저는 얘기를 하는데요. 어머 교수님 이게 표현력이 너무 청순하세요. 그렇습니까? 네네. 사랑이란 4가지 호르몬의 장난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바로 수채화. 네. 좋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사람을 만나게 되면 호감을 느낄 때는 도파민 호르몬이 나오다가요. 페니레틴아민 호르몬이 나오면 플라토닉한 사랑을 하게 되고요. 엔돌핀이 나오면 에로스적인 사랑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아가페적인 사랑은 옥시토신 호르몬이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호르몬이 어떤 레시피로 어떤 비중으로 돼 있냐에 따라서 맛이 다 틀려지는 것처럼 사랑의 결이 그래서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은 나는 오늘 내 컨셉은 아가페적인 사랑이야 그러면은 호르몬 이렇게 좀 만들어놨다가 주사로 한 방 싹 이렇게 하면은 가능해요? 옥시토신 주사도 있고요. 옥시토신 스프레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앞으로 미래의학은 호르몬이 인간의 건강과 감정을 결정하니까 과히 호르몬 혁명, 호르몬 시대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저는 그냥 한번 던져본 건데 진짜 그런 주사가 있다니. 네. 아니 근데 진짜요. 네. 호르몬에 문제가 있어서 네. 병원을 찾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근데 보통 이제 호르몬 자체에 호르몬 질환도 있지 않습니까? 갱년기라든지 아까 얘기했던 저신장증이라든지 갑상선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성인병들 있잖아요. 생활습관병. 이 생활습관에는 어떤 그 중독이라는 게 문제가 되는데요. 예를 들면 당뇨병 같은 경우는 설탕 중독이 문제가 되고요. 고혈압 같은 경우는 짠 음식을 갖다가 도저히 못 끊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런 중독의 문제에는 도파민이 또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병원에 오는 많은 질환들이 그 중심에는 호르몬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앞으로 내가 어떤 병에 걸릴지 예측하는 MBTI 같은 걸로 하기 위해서라도 내 호르몬의 좌표를 찍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와 호르몬 MBTI 이거 신박한데요. 너의 퍼스널 컬러는 뭐니 했을 때 퍼컬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교수님. 교수님은 제가 뵈니까 한 봄 웜톤 이쪽에 가까우신 것 같은데. 가을 남자 아닙니까? 가을 웜도 약간 가까우신 것 같고. 근데 호르몬에도 퍼스널 컬러, MBTI 이런 거 정해놓으면 이래서 이렇구나 좀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상대방을 이해하게 되겠죠.
그래서 교수님 책을 제가 읽어봤어요. 얼마 전에 불멸의 호르몬 이런 저서를 내기도 하셨고 이전에도 뭉크 씨 도파민 과잉입니다. 맞습니다. 여기서의 뭉크 씨는 그 화가 뭉크 말씀하시는 걸 테고 호르몬 관련해서 저서를 꾸준히 내셨는데 호테크라는 용어를 만드셨어요. 네네. 저희가 이제 경제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온갖 테크 얘기 다 하거든요. 재테크. 그렇죠. 재테크, 샤테크, 근테크도 얘기를 하는데 호테크가 뭐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호르몬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제 건강과 또 이제 우리의 수명, 회춘 뭐 이런 것들을 하자는 게 호테크라는 개념이고요. 사실 이제 제가 여러 책을 쓴 이유가 호르몬이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뭉크씨 도파민 과잉입니다는 그림책이고요. 명화 속에 숨겨져 있는 호르몬 이야기고 최근에 쓴 이제 불멸의 호르몬이라는 것은 인간은 결국은 인생이라는 게 멜라토닌으로 시작해서 멜라토닌으로 끝난다. 진짜요? 예, 그래서 이제 멜라토닌이 나오고 성장 호르몬이 나오고 사춘기 때 성호르몬이 나오다가 20대에 도파민이 나오고 그게 또 이제 올라왔던 순서의 역순으로 이제 무대에서 퇴장하고 마지막으로 최초의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없어지면 영면으로 들어가는 게 인생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진짜요? 그러니까 인간의 삶의 인생 그래프를 그려본다면 네. 멜라토닌이 나오다가 이게 서서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다 더 이상 나오지 않게 되면 네, 예. 그러면 우리가 소천하게 되는 그 과정인 거예요. 그렇죠. 멜라토닌이 처음에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엄마 뱃속에서 성장 호르몬이 나와서 애가 크고요. 네. 미니 사춘기라고 해서요. 엄마 뱃속에서도 일단 사춘기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 샤워를 받거든요. 아니 미니 사춘기라는 게 있어요? 예, 거기서 이제 우리가 XX 염색체나 XY 염색체로 태어나도 성 정체성에 혼란을 주는 이유가 미니 사춘기를 제대로 겪지 못해서 그런 거거든요. 엄마 뱃속에서 네. 사춘기는 그때도 문제구나. 예, 근데 그때부터 이제 그 역순으로 제1의 갱년기는 성호르몬의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제2의 갱년기는 역순으로 성장 호르몬의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제3의 갱년기는 나이 들어서 잠 못 주무시는 거 있지 않습니까? 되게 많아요. 저희도 게시판에 많이 읽어보거든요. 그게 이제 멜라토닌 호르몬의 문제이거든요. 오. 그래서 뭐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책을 많이 썼던 이유가 호르몬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해서 요리책도 하나 제가 썼습니다. 아 호르몬하고 요리책은 또 어떻게 연결이 돼요? 호르몬 식단이라고 해가지고요. 식탁.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호르몬이라는 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내가 조절할 수 있으니까 왜 당뇨병 환자는 짜장면을 왜 못 먹어? 파스타도 먹을 수 있지. 그래서 어떻게 먹느냐가 또 사실 중요하기 때문에 호르몬에는 그래서 그런 책도 쓴 적도 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근데요 교수님 가끔 보면은 특히 우리 어머니들 컨디션이 안 좋고 몸이 붓고 여기저기 아픈데 딱히 어디가 어떻게 아프다고 설명이 안 되는 병이 많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엄마들이 물어보세요. 야 내가 뭔가 어디 아픈 것 같은데 어디라고 하기는 뭐해. 이럴 때는 어느 병원 가야 되니? 그리고 가서 뭐라고 해야 되니? 이런 것도 호르몬하고 관련이 있을까요? 예, 바로 그 상태가 미병의 상태인데요. 미병이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미생이 아니고 미병. 그러니까 건강한 것도 아니지만 예를 들면 이제 병도 아닌 중간 단계. 그때가 호르몬의 균형이 깨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의학은 수학이 아니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요. 증거는 모르겠지만 수치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왜 프로크스테스의 침대라는 거 얘기 들어보면 다리 길면 침대에 맞춰서 자르고 또 작으면 늘리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요. 분명히 우리 몸에는 회색지대가 존재하고 병이 나기 이전에 증상은 있거든요. 그 증상은 결국은 호르몬이 이제 균형이 깨졌다는 SOS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혈당, 뭐 혈압, 콜레스테롤 이런 걸 보지만 저는 그게 플라톤의 동굴의 우화를 보게 되면 모닥불에 비춰진 그림자라고 생각을 하고요. 진짜 모닥불은 우리가 볼 때는 호르몬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호르몬이 그렇게 중요하군요. 그러면 지금 내가 호르몬이 어떤 상태인지 그 밸런스가 잘 맞춰져 있는지 이걸 확인하려면은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호르몬이 4,000개나 되니까 다 측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얘기하기로는 호르몬은 재는 게 아니고 느끼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내가 이런 증상들, 예를 들면 아침에 일어났는데 막 붓고 손발이 막 이제 붓고 잘 안 펴지고 그다음에 막 수족 냉증 같은 거 있고 뭐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되게 많을 거예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이제 불연성으로 오게 되면 그럴 수가 있고요. 예를 들면 이제 불면증도 뭐 수면의 질, 피로, 뭐 불안과 우울
다섯 번째는 이제 잦은 간식과 야식, 갑자기 체중이 줄거나 빠지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야뇨증, 밤에 꼭 화장실 가셔서 두세 번 깨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갈증이 오게 되고 여고 동창생에 갔더니 뭐 너 왜 그렇게 갑자기 늙었니?라든지 어떤 또 친구는 인사도 하죠. 선생님인 줄 알고. 아우 마상이에요. 네, 진짜. 예, 그래서 이제 선생님 오셨어요. 그러는데 알고 보면 동창이었던 거죠. 야 이거 이런 다분히 의도가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9가지의 네. 증상 중에서 3개 이상이면 호르몬의 불균형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네. 5개 이상이면 이제 내분비내과에 와서 호르몬 검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가 진단할 수 있는 거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붓기가 있다, 불면증이 있다, 피로, 불안과 우울이 있다, 잦은 간식과 야식을 먹는다. 요거는 꼭 호르몬하고 관계가 있나 싶은데. 식욕 조절이 안 되는 거죠. 식욕 조절이 호르몬. 안 된다. 네, 그래서 밤에 꼭 라면 먹어야지 이제 잠을 잘 수 있는 거. 그러면은 붓겠네요. 피곤하고. 네. 그리고 야뇨증, 갈증, 갑자기 찾아온 노안. 여기에서 3개 이상이면 호르몬 불균형, 5개 이상이면 병원 가셔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호르몬이 종류가 되게 많으니까 그게 사실은 병원 가서 나 지금 어떤 상태인지 건강검진처럼 한번 검사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검사가 따로 있어요? 예, 보통 이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제 그 사람의 상태나 증상을 보고 저희가 어떤 특정 호르몬을 검사하게 되는데요. 정적인 검사가 있습니다. 근데 정적인 검사에서 대충 나올 수는 있지만 거기서 안 나온다고 해서 사실 호르몬의 불균형이 없다고 볼 수는 없고요. 우리 사람도 보면 허우대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이 골마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동적인 검사를 해야 됩니다. 다이나믹 테스트라고 해서 상대방을 한번 이제 흔들어 보는 거죠. 근데 그렇게 했을 때 그 어떤 변동성이 제대로 유연하게 나오지 않으면 그것도 호르몬의 불균형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적인 검사와 다이나믹 테스트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내 증상을 항상 경청하고 유심히 살피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호르몬 이야기할 때 대표적으로 우리가 항상 고민이 가장 많다고 말씀드리는 그 집합이라고 하면 갱년기 여성들이 많을 거예요. 맞습니다. 예, 예. 우리 어머니들. 근데 어머니들이 아침에 건강 프로그램 이런 거 많이 보시거든요. 네, 예. 만약에 거기에서 호르몬의 석류가 좋다. 토마토가 좋다 이러면 네. 다음날 마트에 그게 동이 납니다. 네네. 실제로 식품을 그렇게 섭취를 하셨을 때 네, 석류 같은 거 얘기 많이 하는데 많이 드시면은 도움이 되나요? 도움이 되고 증상 개선에도 효과가 있죠. 그래서 약식동원이라고 사실은 음식이 곧 나의 건강에 약이 될 수 있는 게 많고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호르몬은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생체 정보 물질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자고 어떻게 운동하고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내 호르몬 상태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떤 음식이 호르몬에 좋고 어떤 운동이 호르몬에 좋고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지켜나가는 게 바로 코테크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미리미리 관리 좀 하시면 좋을 텐데 그 질문 왜 드렸냐면 왜 교수님 흔히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음식에 뭐가 들어있어서 이거 가지고 효과를 보려면 방안 가득 채울 만큼 먹어야 된다. 맞습니다. 뭐 그런 얘기들 하시니까 네, 도대체 어느 정도 먹어야 효과가 있는 거야 이런 느낌이 들어서요. 네. 그게 진짜 되게 많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소량을 꾸준히 먹어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일단은 그 호르몬 자체의 원료를 많이 먹는다기보다는 그 합성이라든지 기능을 좋게 해주는 음식을 먹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타민 D를 먹으려고 그러면 뭐 고등어를 갖다가 뭐 엄청 많이 먹어야 되잖아요. 토할 때까지 먹어야 된다고 근데 하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네. 비타민 D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호르몬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햇볕을 쬐고 운동하고 뭐 이런 거를 하게 되면 소량을 꾸준히 먹어도 그만한 비타민 D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양으로 승부하지 말고요. 질로 좀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으로 말고 질로 승부하고 그 꾸준하게 성실하게 시간 투자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네. 그것도 아마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요즘에 성장 호르몬 주사 맞는 아이들 정말 많거든요. 많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비싸요. 네. 의료보험 대상도 대부분은 해당이 안 되고요. 네. 이거 주사 맞는 데까지 가기 전에 미리미리 좀 호르몬을
팍팍 나오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성장 호르몬에 그 짝꿍 호르몬이 있습니다. 짝꿍이요? 그게, 그 수면 멜라토닌 호르몬인데요. 애들이 왜 잠을 잘 자면 키가 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멜라토닌 호르몬이 11시 밤 1시에 나오면 3시에 성장 호르몬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대를 지키는 게 중요하고요. 또 성장 호르몬이 적이 있어요. 잘 안 나오게 하는 게 스트레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그 성장 호르몬이라는 게 뇌하수체에서 나오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관리하고 또 이런 상태에 따라서 내 성장 호르몬을 내가 많이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비싼 주사 물론 필요한 경우는 맞아야 되겠지만 평소에 꾸준히 장기 투자하는 느낌으로 성장 호르몬을 관리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가장 교과서적인 말씀이실 텐데 제가 여기서 살짝 살짝 제가 좀 빗나가 볼게요. 네. 요즘 애들이 학원에 늦게 끝나요. 네. 늦게 끝나고 숙제가 많아서 네. 11시 반부터 잘 수 있는 중고등학생이 많이 없을 수 있고 네. 공부를 많이 하라고 하고 학원 늦게 끝나니까 스트레스 항상 받는단 말이에요. 네. 선생님 저는 늦게 잘 수밖에 없고 스트레스가 많아요. 이런 애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스트레스 없는 세상은 없죠. 저도 스트레스를 받는 거고요. 근데 문제는 그 스트레스를 내가 이제 스트레스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유연성을 갖게 해주는 게 아이들한테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 그 말씀도 저도 동의합니다. 11시 늦게까지 학원 와서 맞아요. 11시에 자라고 할 수는 없는데 일단은 수면의 시간보다는 수면의 질이 좋거든요. 그래서 11시에서 1시 정도에 자는 그 잠이 우리가 고기로 따지면 툭불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요. 마블링 제대로 들어간 잠이군요. 그래서 11시에서 1시간까지 2시간만 일단 재우더라도 다시 깨우고 공부를 시키더라도 잔인하다. 그러니까 그 시간만큼의 멜라토닌은 내가 이제 수확하는 게 좋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공부하는 시간을 확보해야 돼서 나는 충분히 못 자요 해도 11시에서 1시까지 일단 자고 일단 먼저 자라고 하고 그다음은 그다음에 생각하자. 네. 다른 시간을 쪼개서 사용하자. 예. 이거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근데요 교수님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석류, 콩 이런 거 꾸준히 먹는 거 양보다 질로 승부하라고 하셨는데 호르몬 3주 프로젝트라는 거를 꾸준히 말씀을 해오셨어요. 맞습니다. 호르몬 3주 프로젝트 이건 뭘까요? 우리가 이제 뭐 4,000개나 되는 호르몬을 다 일일이 균형을 맞출 수는 없는 거고 주식도 보면은 대장주라고 있지 않습니까? 호르몬도 대장 호르몬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인슐린, 성장 호르몬 지금 얘기한 거, 멜라토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림 맞추기 게임을 하다 보면은 그 작은 그림부터 맞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균합적으로. 근데 그러지 말고 큰 그림을 맞춰야지만 전체적인 균형이 맞춰지거든요. 그래서 3주 프로젝트의 핵심은 3가지 호르몬을 한 가지 종목씩 떼우자 그거를 갖다가 이제 성취하자는 거죠. 그래서 1주차 때는 인슐린, 2주차 때는 성장 호르몬, 3주차 때는 멜라토닌을 갖다가 해서 이 21일이 지나면 3주가 지나면 그게 습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3주의 어떤 그 자기 나름대로의 호르몬 습관을 들이고 좋은 습관을 그걸 유지하는 거를 갖다가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1주차부터 한번 해볼게요. 3주 프로젝트에서 첫 번째 1주차 다이어트 할 때도 1주차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1주차에는 뭐부터 해볼까요?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가 호테크 3주 프로젝트 중에 항노화가 아니라 우리는 영노화라고 얘기하는데요. 노화를 갖다가 거꾸로 올라간다고 치면 1주차 때는 제일 중요한 인슐린 호르몬인데 이거는 식사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혈당하고 관련이 있군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슐린 호르몬이 또 이제 혈당을 떨어뜨리는 호르몬이기도 하지만 살을 찌게 하는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일명 비만 호르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식사를 어떻게 하냐에만 신경을 쓰는 거죠. 딴 거 다 신경 쓰지 마시고 오롯이 이때는 식사만 신경을 쓰고 그래서 이제 음식을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음식도 뭐 양이나 칼로리가 아니라 당 지수라는 걸 갖다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같은 음식이라도요. 갑자기 혈당이 올라가고 호르몬의 균형을 깨트리는 음식이 있고요. 당 지수가 높은 음식입니다. 그리고 뭐 어떤 음식은 이제 당 지수가 낮은 음식들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과일로 치면은 뭐 감이나 수박 같은 경우는 당 지수가 높고요. 딸기나 토마토는 당 지수가 낮죠. 그래요? 그리고 뭐 감자는 당 지수가 높고요. 고구마는 당지수가 낮습니다. 그거 희한하더라고요. 칼로리는 고구마가 높은데 당지수는 감자가 그래서 높고. 당지수하고 당부하하고 틀린 건데요.
이 우리가 이제 보면은 갑자기 강수량이 똑같아도 소나기가 오면 집중호우가 나고 수재가 나는 것처럼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당지수가 높은 음식이 뭔지 아닌지를 찾아보고 거기에 내가 이제 입맛을 들여서 식습관 관리를 하는 게 1주차가 되고요. 그러면 이제 교수님은 어떻게 맨날 좋은 음식만 먹을 수 있습니까? 네. 그러면서 제가 얘기하는 건 이제 평균 당지수.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도 왜 여러 가지 종목을 해서 물타기를 그렇죠. 하고 계란을 바구니에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고 그런 하죠.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나쁜 음식을 좀 먹게 되면요, 당지수가 높은 음식을 먹게 되면 뭐 야채라든지 당지수가 좀 많은 낮은 음식을 같이 섞어서 먹는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평균 당지수를 낮춘 방향으로 이제 훈련을 하는 거죠. 아, 그거 좋은 방법인데요. 네. 몸을 속이는 거네요. 네. 그 몸에 좋은 거랑 약간 부하가 되는 걸 같이 먹어서 물타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네. 물타기, 케모플라주. 네. 옛날에 어른들이 깜프라치라고 깜프라치, 하셨던 예. 그걸 하라는 말씀인데 예. 2, 3주차는 어떻게 할까요? 2주차 때는 이제 운동을 이제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아까 1주차 때 했던 식사를 잊어버리라는 건 아니고 그건 계속 관성의 법칙으로 이어나가면서 2주차 때는 운동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성장 호르몬이 운동과 관련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근력 운동이 또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산소 운동은 매일 하더라도 근력 운동의 또 팁은 뭐냐면 하루 건너서 하는 게 좋습니다. 근육을 굉장히 피로하게 했다가 하루 정도 쉬었을 때 근육이 만들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틀에 한 번씩 이제 근력 운동 같은 걸 좀 하시고요. 근데 무조건 뭐 심한 운동보다는 까치발 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사실 근육 호르몬이 있거든요. 마이오카인이라고. 이 마이오카인이 성장 호르몬의 마중물 같은 겁니다. 그러면 뭐 큰 부담 없이 예. 까치발 들기만 열심히 하셔도 근육 운동이 된다는 건데 네. 마지막으로 2주까지 잘하고 3주에 왔어요. 그럼 뭘 하면 될까요? 3주 때는 이제 우리의 감정과 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위해서 이제 멜라토닌 호르몬을 갖다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데요. 멜라토닌 호르몬은 이제 우리가 항상 일정한 시간에 자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TV를 켜놓거나 스마트폰을 보거나 자면은 빛이 들어가면 멜라토닌이 셧다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깜깜하게 하고 네. 이제 멜라토닌 호르몬을 나오게끔 하는 게 이제 3주차 때 우리가 신경 써야 될 호르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대로 지내면은 호르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생활 자체가 아주 단정하고 건강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야, 이거 호르몬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아니 이거 진심이 느껴져서 끝으로 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탈모 호테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셨는데 탈모에도 요 루틴 따라가시면 도움이 될까요? 네, 근데 이제 탈모도요. 그 탈모의 패턴에 따라서 호르몬이 어떤 호르몬이 문제가 있는지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전두엽 쪽에 이제 탈모가 있으면 남성 호르몬, 주변 머리가 없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갑상선 호르몬, 동그랗게 탈모가 되면 스트레스 호르몬. 저희는 이제 관상을 보는 거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부시시하게 탈모가 된다 그러면 성장 호르몬에 문제가 있는 거니까 그런 호르몬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해야 되고요. 하여튼 호르몬 관리는 저는 좀 꾸준히 틈틈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타가 아니고 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우리가 당장 푼돈보다는 목돈을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꾸준히 하는 게 호르몬 관리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미리미리 관리해서 나중에 큰돈 쓰지 말자. 오늘의 포인트는 여기에 있군요. 성실하게 생활습관 고쳐나가는 거 여기서부터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강남 세브란스병원 내분비 당뇨병 센터 안철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